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윤도현입니다. 제가 오늘 주식시장 주요 이슈로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2021년 주주총회 키워드를 가지고 왔고, 두 번째로 3월이 되면은 꼭 이 관리 종목과 그리고 상패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집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관리 종목과 그 상장 폐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첫 번째 주주총회 그리고 두 번째 관리 종목 상장 폐지에 대한 이슈를 잘 챙기셔서 3월을 좀 무탈히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챕터로 2021년 주주총회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장표 준비하면서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깔아놓은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작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주주총회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몰리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었었는데, 올해에도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다른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주주총회 키워드 몇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두 번째, 경영권 분쟁, 세 번째, ESG, 네 번째, 스튜어 디스코드, 다섯 번째, 배당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주주총회는 상법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주주총회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 참석을 해야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현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전자투표 제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전자투표 제도와 함께 그 온라인 정기주총에 대해서도 각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2021년 그 온라인 주주총회를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각 기업들에 물어보니 대부분이 추진이나 긍정 검토에 대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코로나19는 이번 주주총회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번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한진과 같은 그룹은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표계 대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주요 평가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ESG 같은 경우 밑에 있는 스튜어 디스코드와 함께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주총회에서는 그 배당에 대한 결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번 배당 상황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에서 그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주주총회 키워드로 그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그룹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의 10%를 가지고 있는 박철원 상무가 지난달에 주주 제안을 통해서 세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금호석유화학의 금호리지트 인수를 반대하는 사안이 있고요. 그 이전보다 배당금을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회에서 구성을 사내이사로 본인, 그리고 사회이사로 그 주변인으로 4인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회라는 것이 그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사회 장악에 상당 부분 좀 초점을 많이 맞춰지게 될 것 같은데, 주요 주주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박철환 상무가 지분을 10% 들고 있고, 박준경 상무, 그리고 박창구 회장, 그리고 박주영 상무까지 약 한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한 8%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시점은 그 박철원 상무의 이번 주주 제안을 통해서 이 기타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주주들의 표가
어떻게 누구를 향해서 갈 것인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그룹 두 번째로 이제 한진 그룹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한진칼 같은 경우가 KCGI와 경영권 분쟁이 생기고 나서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KCGI가 또 다른 주주 제안을 딱히 펼치지 않게 되면서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어느 정도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한진에서 HY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경영 참여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 조현민 부사장의 이사회 입성 반대를 꼽게 되었고 이재호, 박지은 이 두 분을 그 이사회에 넣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기준이 그 3% 룰이라는 것이 적용하게 되면서 이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감사위원 박지인 교수가 추천돼 있는 상황에서 그 감사위원의 박지인 교수가 감사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가 이번에 큰 관건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주총회 키워드로 ESG랑 스튜어디스 코드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 포스코에 대해서 스튜어디스 코드를 제대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한통운의 노동자 과로사 관련 이슈 그리고 각 금융지주사들의 사모펀드 관련 주주권 행사 그리고 삼성물산 지배구조 미비에 따른 주주권 행사까지 아무래도 그 정치권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현안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그 중간에 이제 껴 있는 상황인데 지난 1월 28일에 주주제한 안건을 상정하고 나서 29일 날까지도 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상 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주주제한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주총회에 있어서 그 국민연금의 주주제한 형태는 좀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그 국민연금의 중점 관리 사안 관련 주주활동 절차를 살펴보면은 현재 비공개와 대상 기업 선정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이 단계에서 마지막 주주제한과 같은 적극적 활동을 하기 위해선 각 단계마다 거의 1년에 달하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ESG와 스튜어디스 코드라는 것이 시장에서 국민연금에게 요구하는 만큼 바로바로 국민연금이 행동해 줄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총에서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배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제가 삼성전자의 장표를 보여드리게 되었었는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번에 가장 큰 이슈를 끌고 있는 것은 특별배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략 한 10조 조금에 못 미치는 배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조가 넘는 배당을 하게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당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한 기업들의 배당 총액이 대략적으로 30조 원 후반대인 거를 감안을 하면 삼성전자 혼자서 20조에 가까운 배당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상황을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SK텔레콤, SK 같은 경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활용해가지고 지배구조 확립이나 경영권 강화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배당에 대한 제한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배당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좀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배당을 늘리기로 한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상당히 배당에 대한 부분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주가도 역시 높은 상승을 보이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그 증권업에 있어서 메리츠 증권이 큰 배당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나머지 이제 기타 주목할 만한 이슈로 LG그룹의 계열사 분리 의결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주 LG를 신설 지주와 함께 분리하는 방안을 이번 주주총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 같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김승현 회장이 그 경영에 복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은 미등기 임원으로 가게 되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대표이사까지 가는 경영 일선 과정에서는 이번 주주총회까지는 좀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의 중간 지주사 전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관리 종목 상장 폐지 주의에 관련한 장표입니다. 최근 5년간 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결산 관련된 상장 폐지 기업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산기가 되면은 그 감사 기간, 그러니까 회계법인이죠. 회계법인에서도 상당 부분 신경을 써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기업이 혼자서 감출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특히나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 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재감사 또는 차기년도 감사 의견으로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서 2019년 한 해에는 그 상장 폐지된 코스닥 기업이 하나만 그 존재하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연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상당 부분 크게 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이제 사유별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아무래도 결산 관련해서 감사 의견 비적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 의견 비적정 같은 경우에는 적정을 제외한 한정이라든지 그리고 부적정 그리고 감사 범위 제한의 한정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감사 보고서 상에 이러한 그 감사 의견이 실리게 될 경우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 전에 이런 징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그 감사 보고서 상의 부적정, 의견 거절 그리고 감사 범위 제한 한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상장 폐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부적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그 반기 보고서까지 이 사유가 해소되었다라는 것을 좀 증명하는 그 과정이 있다라면은 반기 보고서 제출 때까지 상장 폐지가 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기 주주총회 절차 및 공시 사항의 과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주총회 6주 전에는 내부 결산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결산 실적 공시를 하게 되는데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종목 혹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시점에서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결산 그 실적 공시를 할 때 매출액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준이 한 50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30억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2년 연속 이런 매출액을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상장 폐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도 예외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상장 특례를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매출액에 대해서 그 예외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자본 잠식이라든지 자기 자본이 그 미달하는 경우에서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결산 이사회가 주주총회 2주 전에 그 진행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주주총회 6주 전에 결산 실적을 공시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소집 공고, 그러니까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공고가 2주 전에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주총회 1주 전에는 그 외부 감사 종류 및 감사 보고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사업 보고서 상에 감사 보고서가 첨부
하게 되어서 제출하게 되는데요. 사업보고서 내에 사업보고서 제출이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상법상 발송 및 개재 전 사업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주총회 일주 전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언제인지 알게 된다면 바로 일주일 전까지는 반드시 사업보고서나 거기에 안에 첨부되어 있는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예외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제재가 면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외에 코로나19가 심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외를 두고 있으니 이런 예외가 적용이 되고 있던 기업인지 그러면 아닌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총회 일이 주주총회를 진행하게 되면은 결산일 종료에 따라서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이 2021년 3월 31일, 그러니까 12월 결산 기업들 기준입니다. 12월 결산 기준 기업들 같은 경우엔 3월 31일을 제출 마감 기한으로 해서 결산을 마무리 짓게 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상법상의 변화로 인해서 이 이전에는 주주총회 이제 끝나고 나서 사업보고서 제출이 이제 후로 진행이 되게 되었었는데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제출 기한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유의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기업들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코스닥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사항만 따로 뽑아서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확인인데 관리 종목 지정되는 케이스는 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10억 이상 혹은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게 되고요. 주의하실 거는 이런 관리 종목 들어가게 되면은 거래 정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상장 폐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관리 종목이 지정되었을 경우에 동일한 사유로 올해 2020년 사업년도에 동일한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상장 폐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가 필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상장 특례 기업들에 관한 내용들 역시 또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부분인데 4년 연속 영업 손실 여부 확인입니다.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좀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 관리 종목에 지정을 하게 되는데 올해 기준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18년도, 19년도, 24년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관리 종목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상장 폐지 같은 경우에는 16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발표된 19년도, 사업년도까지 4번이 이미 충족된 상황에서 최근 사업년도까지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상장 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부분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언론 보도나 아니면은 많은 주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기업들은 아직 이러한 조건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정지에 들어가지 않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라면 한 번쯤 이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3월 달에 주의 있게 봐야 되는 이벤트 2가지로 주주총회와 그리고 관리 종목 그리고 상장 폐지 종목 선정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부디 3월달 기분 좋은 수익을 위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다음 기회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